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유연성, 스피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헤비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쭉 나와 있죠. 파운드 포 파운드. 존 존스가 아직도 있어요. 벨트를 지금 존 존스는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존 존스는 챔피언 벨트와 전자발찌. 네. 오, 헨리 세우도가 3위야. 미오치치가 4위고. 사실 근데 저는 이 파운드 포 파운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객관성이 없어. 맥그리거가 9위고. 자,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 중심, 스피드, 유연성.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중심, 스피드, 유연성이 뭐냐면 파이터들을 잘 보면 스탠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를 보면 종목마다 조금씩 좀 틀려요. 뭐 제가 복싱을 잘 몰라서 킥복싱으로 예를 들게요. 킥복싱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리고 MMA는 비교적 앞으로 쏠려 있는 무게중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태클, 로우킥, 그러니까 MMA에서는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이런 입식 타격에서 구사하는 스킬과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타격, 그러니까 입식 타격도 결국은 중심 싸움이에요. 그 중심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은 헤비급 챔피언이 지금 스티페 미오치치죠.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티페 미오치치 지금 현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우선 보시면 스탠스를 보세요. 보시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이 당시에 체력 안배를 위해서 약간 도망자식으로 경기를 할 때예요. 근데 보시면 미오치치의 중심이 어떤가요? 뒤로 가 있죠. 뒤로 약간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의 근원, 미오치치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미오치치의 중심이 어디로 보여지세요? 지금 딱 몸의 중앙으로 보여지시나요? 딱 허리 거기에 보여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미오치치는. 그럼 반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이 사람도 알리스타 오브레인도 허리에 있지만 살짝 앞으로 쏠려 있어요. 자, 킥을 찰 때 중심이 뒤로 확 제껴지죠. 지금 미오치치의 중심이 킥을 찰 때 확 뒤로 가요. 근데 이때 중심이 허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허리에 있던 중심이 좀 위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왜 이런 거밖에 없어. 미오치치는 사실 중심이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우선 중심이 좋으면 뭐가 좋냐면 회피율도 좋아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져요. 지금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공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의 알리스타 오브레임 공격. 자, 보세요. 중심이 완전 무너지죠. 지금 왼손 훅을 날렸는데 중심이 완전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중심이 나빠서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 당시 스타일이 이랬어요. 근데 스티페 미오치치의 중심을 보자면 어쨌든 중심이 허리 좀 밑으로 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안정적인 중심이에요. 레슬링 싸움을 하기에도 좋고 밸런스가 좋아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처음에 미오치치가 펀치를 피할 때 이 장면, 중심이 상당히 밑으로 있어요. 허리가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출발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에요. 이거 좋네요. 이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허리의 움직임 봐주세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보이죠. 미오치치. 이게 유연성이에요. 중심과 유연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은 경량급에서는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량급, 특히나 헤비급에서는 유연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유연성은 밸런스에 관계가 되고 회피율에도 관계가 되고 또 레슬링 싸움에도 관계가 되고 타격 싸움에도 관계가 돼요. 이 중심이 안 좋으면 슬러거형 타격, 그러니까 주도산처럼 보세요. 이게 주도산이 무게를 실어서 치는 그런 펀치를 자주 쓰거든요. 근데 미오치치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으면 효도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흔들리면서 치는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었죠. 그게 바로 효도르를 60억 분의 1로 만들어준 무기였어요. 자, 헤비급에서는 웬만하면 한 대 맞으면 그냥 가요. 웬만한 선수는 다 핵바다예요. 전부 다. 근데 왜 헤비급에서 KO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펀치들, 이런 공격들을 헤비급인데 이런 공격들을 맞고 왜 KO가 안 당할까요? 그거는 보고 맞으면 절대 KO 당하지 않아요. 뭐 펀치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뭐 앤소니 존슨이나 프란시스 은가누 뭐 이 정도의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타이슨 정도의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공격들은 보고 맞으면 절대 KO 당하지 않아요. 근데 헤비급은
진짜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 근데 헤비급에서 정상급 선수, 잘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중심이 좋아요. 또 스피드가 좋고.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UFC 헤비급에는 수많은 헤비급 선수들이 있는데 이 헤비급에서 유연성, 그러니까 중심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우선 중심이 좋으면 제가 말했듯 밸런스, 레슬링, 타격, 이런 모든 그러니까 MMA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스킬들이 높아져요. 근데 헤비급에서는 이 중심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MMA 선수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면 바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해요. 뭐 타격, 레슬링 모든 영역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데, 유연성이 좋으려면 무조건 중심이 좋아야 돼요. 그 선수의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 중심이 뭐 몸의 가운데에 있냐, 그러니까 허리로 따지는 게 가장 좋아요. 허리로 따졌을 때 그 중심의 점이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물론 막 발 밑 뒤꿈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심이 좋고 나쁘고는 이 선수가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얼마큼 빨리 젖힐 수 있고 얼마큼 빨리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탄성이라고 해요. 중심과 유연성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예요. 헤비급 랭킹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오치지도 헤비급에서 중심과 유연성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쁜 스타일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조금 개념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중심과 유연성이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스티페 미오치지도 딱 중간이에요, 중간. 우선 스티페 미오치는 유연성이 그렇게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연성과 밸런스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도 유연성, 밸런스, 중심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미오치지도 한 중상 정도예요, 사실. 그리고 다니엘 코미오, 지금 랭킹 1위죠, 헤비급. 다니엘 코미오가 180도 안 되는 키예요. 다니엘 코미오의 유연성은 어떨까요? 다니엘 코미오의 최고의 장점은 레슬링인데 올림픽 레슬러 출신이에요. 근데 탄성이 좋다, 왜 가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유연성, 허리에서 나오는 유연성, 중심에서 나오는 유연성, 밸런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코미오의 유연성은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포함 최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코미오의 레슬링이 극강인 거예요. 케인 벨라스케즈도 레슬링 하나, MMA 레슬링으로는 다니엘 코미오한테 접고 들어가요. 옛날에 존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네 뭐 형제들을 막 빨아낼 때 자기 큰 형이 뭐 1년만 시간을 주면 MMA 레슬링으로 케인 벨라스케즈를 잡을지 모른다, 이딴 개소리 했는데, 근데 케인 벨라스케즈가 유연성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오치치보단 좋지만 케인 벨라스케즈는 유연성이 최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AKA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 레슬라이커들, 걔네는 일단 특히나 심한 게 케인 벨라스케즈인데, 케인 벨라스케즈는 거의 무한 압박이에요. 경기가 다 똑같아요. 그냥 무한 압박. 다만 그 압박을 어떻게 했느냐, 뭐 뒤돌려차기로 거리를 좁혔네, 아니면 막 헤드무빙으로 거리를 좁혔네, 이 차이 뿐이지, 케인 벨라스케즈는 결국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레슬링 싸움을 거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빕은 코미어보다는 케인 벨라스케즈 쪽에 더 가까워요. 케인 벨라스케즈에서 경량급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더 좋고 뭐 그런 거지. 하지만 케인 벨라스케즈보다 타격 레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하빕이 레슬링이 강한 이유는 뭐 모두들 알고 계실 거지만, 일단 라이트급에서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체중 때문에, 평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케인 벨라스케즈도 유연성이 좋지 않은 편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다니엘 코미오가 왜 더 유연성이 좋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케인 벨라스케즈는 가끔 이제 레슬링 싸움을 걸 때, 그러니까 코너에 몰아넣고 레슬링 싸움을 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중심, 밸런스, 유연성, 이건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내에서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니엘 코미오는 레슬링 싸움을 걸기까지
굉장히 회피율이 좋아요.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니엘 코미어는 MMA 선수로서, 중량급 선수로서, 또 헤비급 선수로서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170 중후반대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중심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중심을 점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점으로 생각했을 때 다니엘 코미어는 상당히 중심이 낮아요. 낮을수록 좋다.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그거는 허리를 얼만큼 뒤로 빼냐 다시 돌아오냐 그런 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헤비급에서 탄성, 밸런스, 중심이 좋은 선수는 최고 레벨에서 중심이 좋은 선수는 딱 2명밖에 없어요. 다니엘 코미오와 프란시스 은가누 딱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그냥 미오치치는 중상, 중심,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중심이 좋은 거예요. 미오치치는. 그래서 제가 항상 미오치치랑 케인 벨라스케즈를 비교하는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중심이 좋은 선수는 사실은 케인 벨라스케즈는 미오치치보다 더 완성형 웰라운더라고 했잖아요. 미오치치는 케인 벨라스케즈에서 그 웰라운딩 스탯을 신체, 그러니까 키와 리치에 더 찍은 느낌이라고. 근데 사실 이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키가 더 큰 게 유리해요. 근데 또 미오치치와 케인 벨라스케즈가 싸운다면 케인 벨라스케즈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은가누나 마크 헌트 이런 스트라이커들한테는 미오치치가 상성상 케인 벨라스케즈보다 더 강해요. 미오치치가. 지금 이게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 보이시죠? 사실은 지금 탑10 안에 드는 선수들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냥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거라,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막 설명하는 거라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그냥 할게요. 먼저 헤비급에서 중심 밸런스 유연성이 제일 좋은 선수는 코미어와 은가누 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다르죠. 코미어는 레슬러고 은가누는 스트라이커예요. 또 은가누는 커리어를 봤을 때 신인에 가까워요. 은가누는 이제 신인 티를 막 벗고 있는 입장이에요. 은가누가. 근데 은가누가 진짜 유연성이 좋아요. 다만 레슬링 이해도가 없고 레슬링 기술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어쨌든 은가누는 유연성, 중심, 밸런스 이게 좋아요. 코미어와 함께. 코미어는 왜 좋은가? 코미어가 중심이 왜 최상위에 있냐? 코미어는 엄청난 단점인 키가 작다. 근데 키가 작을수록 중심은 낮아요. 그래서 경량급 선수일수록 유연성, 밸런스, 중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량급일수록. 헤비급일수록 이게 안 좋아져요. 거인 파이터들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이언트 실바나 이런 사람들. 효도르는 사실은 유연성, 중심 다 좋아요. 근데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효도르도. 사실 중심, 밸런스, 유연성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건 중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효도르는 밸런스에서 시작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중심과 유연성은, 그러니까 중심은 좋아요. 유연성도 괜찮고, 근데 유독 밸런스가 좋아요. 효도르는. 그러니까 밸런스 때문에 중심을 안 잃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사실 중심 때문에 밸런스를 안 잃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느낌? 그리고 유연성은 솔직히 효도르의 유연성은 막 엄청 탑 클래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밸런스와 중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발을 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뭔가 올 때 우리가 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허리로만 뭔가를 피해야 돼. 막 뭐가 오는데 위빙으로만 피하든지 앞뒤로만 피한다든지 돌려서 피한다든지 땅에 발을 박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MA에서 유연성과 탄성이라고. 탄성, 탄력. 그게 얼마만큼 허리가 그 중심으로부터 접혀지냐, 그리고 접혀지고 다시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이런 거에서는 효도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런 느낌으로 좋아지고. 사실 문제는 케인 벨라스케즈예요. 케인 벨라스케즈도 유연성, 밸런스, 중심 다 좋은데 케인 벨라스케즈는 유연성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불렸잖아요. 케인 벨라스케즈가. 그 명성에 맞는 유연성은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AKA 특유의 그 코너에 가둬놓고 레슬링 싸움 거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심한 게 케인 벨라스케즈. 그거와 비슷한 게 하빕인데 얘네는 꼭 그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레슬링 싸움을 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케인 벨라스케즈는 유연성에 조금 능력치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다니엘 코미어에 비해 이제 럭키 펀치를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빕 같은 경우는 경량급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으면 경량급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파이터가 될 수 없어요.
헤비급은 진짜 막 핵봤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두들겨 쳐 맞다가도 한 방에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르코 크로캅 스트라이커 출신이죠. 킥복서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 미르코 크로캅이 효도르보다 더 뒤처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효도르도 적정 체급이 미들급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르코 크로캅도 헤비급은 아니에요. 적정 체급이 너무 작아요, 골격이. 근데 미르코 크로캅은 거기다 스트라이커란 말이에요. 사실 미르코 크로캅이 UFC 레벨에서도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는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스트라이킹만으로. 근데 일단은 입식 타격계에서 천상계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입식 타격은 특히나 심해요. 이런 뭐 레슬링 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타고나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 활약을 하려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미오치치는 솔직히 밸런스는 너무 좋아요. 중심도 좋고 유연성도 좋고. 근데 그냥 중상이에요. 중상. 딱 자기가 갖춰야 할, 그러니까 중심 밸런스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시 바넷은 중심하고 유연성은 좋은데 밸런스가 문제예요, 이 새끼는. 그리고 주니어 도스 산토스,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주도산, 밸런스, 중심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브록 레스너와 제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우선 브록 레스너도 중심 밸런스 유연성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브록 레스너도 그냥 중간, 중하 그 정도예요. 프랭크 미어라. 그래서 미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클린치에서 존나 약해요. 중심 밸런스 유연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클린치는 진짜 MMA의 꽃이거든요. 그 미묘한 움직임, 본능이, 얘가 살결이 다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그 본능, 이거는 무감각에서 나오는 막 그런 영역이거든요. 훈련으로,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훈련으로 몸이 습득해야 되는 진짜 MMA의 꽃인데, 근데 프랭크 미어는 주짓대로고 진짜 주짓수 강자예요, 헤비급에서. 그리고 신체 스펙도 워낙 좋고. 근데 클린치에서 이렇게 약한 건 뭐 오토바이 사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중심,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중심을 몸에서 하나의 점으로 찍어서 봤을 때 중심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유연성이 별로 좋지 못해요. 밸런스는 뭐 그래도 헤비급 챔프 짬이 있는데 밸런스는 괜찮아요. 브록 레스너는 얘는 일단 타격이 개 고자예요. 브록 레스너는 마크 헌트전 보시면 뭐 또 약도 있었지만 유연성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브록 레스너는 그냥 밸런스만 조금, 프랭크 미어보다 조금 아래. 그리고 마크 헌트도 스트라이커 출신이죠. 근데 마크 헌트는 특이하게 기술도 좋고 인자강 스타일이에요, 마크 헌트도. 그리고 마크 헌트는, 이건 진짜 마크 헌트에 대해 조금 얘기하자면, MMA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자면, 얘는 리치가 되게 작은데도 워낙 타격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데, 진짜 왼손으로 상대의 오른쪽을 막아요. 항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거리를 두면서 싸우지만 상대가 막 들어오잖아요.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맷집과 파워에 자신이 있어서. 오히려 거리가 좁혀지면 땡큐예요, 마크헌트 입장에서. 그래서 왼쪽을 막고 왼쪽이 안 막혔다, 상대방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끝이고 다시 왼쪽을 막아요. 타건 중심을 자기가 차지하고 이제 왼쪽을 막고 막 계속 펜팅을 주는 거예요. 짤짤이도 넣고. 그리고 오른손을 때리는 거예요. 뭐 훅, 스트레이트, 어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요. 그리고 약간 레슬링에 대한 대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좀 멀게 잡아요, 예전보다. 지금 뭐 은퇴했지만. 그리고 데릭 루이스는 그냥 최하예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헤비급에서는 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오늘 라이트 헤비급 존 존스, 일단 인정하기 싫지만 이걸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들급에서 크리스 와이드먼이 옛날에 누구지? 옛날에 어떤 선수인가 뭐 격투기 전문가가 이랬어요. 크리스 와이드먼은 라이트 헤비급에 올라가도 챔피언을 할 거다. 아주 옛날에. 그만큼 강했어요. 지금도 강하고. 근데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 와서 도미닉 레이스한테 개 발렸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트 헤비급에서 유연성이 좋은 선수는 딱 둘밖에 없어요. 존 존스하고. 인정할 건 해야 돼요. 라이트 헤비급에서 최상위의 유연성은 존 존스. 그리고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증명할 게 많아서 그 다음이 도미닉 레이스.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의아해할 선수 한 명 있죠,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근데 이제 저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을 엄청난 빠거든요. 엄청난 빠예요. 라이트 헤비급에서 진짜 내추럴 몸으로 저 정도 스피드와 밸런스와
타격 스킬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해낸 게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인데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은 중심이 안 좋아요. 중심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도미닉 레스예요. 없어요. 라이트 헤비급도 거의 헤비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미들급 선수와 라이트 헤비급 선수 이 상위 랭커들 보면은 없어요. 자, 루크라콜드, 자카레 소호자 이런 애들이 유연성이 좋아서 미들급에서도 상위 랭커였단 말이에요. 챔피언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근데 라이트 헤비급에 와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앤소니 스미스나 티아고 산토스 같은 경우에는 미들급에서 굉장히 못했는데 라이트 헤비급에 왔어요. 근데 오히려 얘네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네는 유연성 얘네도 좋지 않아요. 근데 미들급에서 루크라콜드나 크리스 와이드먼 자카레 소우자 이런 애들 유연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미들급은 그 앤더슨 실바가 그냥 탑이었어요. 유연성 이런 거는. 근데 이제는 미들급도 사실 중량급이란 말이에요. 중량급에서 유연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UFC 레벨에서 이제 미들급에서 유연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되는 그런 레벨이에요. 근데 앤소니 스미스나 티아고 산토스는 체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라이트 헤비급 가서도 통했던 거고 다만 유연성이 없어서 미들급에서는 안 통했던 거고 루크라콜드나 이제 크리스 와이드먼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을 갖고 라이트 헤비급에 올라갔는데 이제 파워나 이런 면에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뛰기에는 좀 작았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은 존 존스와 도미닉 레스, 티아고 산토스 탄력 탄성 이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 유연성에 대한 탄력과 탄성은 좋지 못해요. 진짜 유연성에 대한 탄력과 탄성은 요엘 로메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코미어하고 거기다가 방금 말했던 티아고 산토스의 그런 파워풀한 탄력과 탄성 그거는 요엘 로메로가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유연성은 다니엘 코미어한테는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그럼 미들급 이제 수준이 하도 높아져서 웰터급부터 이제 경량급. 웰터급은 정말 특별한 체급이죠. 특별한 체급인데 그러니까 경량급과 중량급의 사이 그냥 평균 인간들의 싸움. 그래서 헬터급이죠. 그 웰터급 역사상 헬터급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GSP가 9차 방어전까지 성공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헬터급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미들급에서는 최상위는 이스라엘 아데사냐예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얘도 미들급이 적정 체급이 아닌데 유연성, 밸런스, 스피드 이런 걸로 지금 챔피언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오래 못 가요. 미들급에서 챔피언 자리에서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리고 로버트 위테커도 유연성 타고났죠. 그러니까 미드급부터는 정상에 있으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MMA 유연성 이게 안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데런틸이 있는데 데런틸은 좀 안 좋아 보여요. 이 정도로 하고 웰터급도 그냥 넘어가고 이제 라이트급, 패더급 이런 경량급은 다 좋아요. 다 좋아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로 다 좋아야 되는데 혹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저희 팔로우 식구들이 참여를 잘 안 하네요. 채팅도 잘 안 치고 마음이 변했나 이것들이. 오늘은 격투기 선수들 특히 중량급, 중심, 밸런스, 유연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유연성은 크게 흑인 특유의 탄성, 탄력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오늘 컨텐츠에서 말한 건 선수의 중심에 관한 유연성 그러니까 얼마큼 허리를 젖히고 다시 돌아오는 탄력을 말하냐 탄성을 말하냐 또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냐 또 어떻게 스피드를 내냐 특히나 헤비급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천상계 헤비급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